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이 강동구에 있는 더 유명한 병원의원에서 원장으로 계시는, 전에는 그냥 통증 전문의라고 제가 소개를 했는데, 뭔 소리냐, 나 원장은 아니지만 부원장이야, 그냥 평범한 의사가 아니란 말이야 라는 말씀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제가 부원장으로 계시는 이현주 선생님을 모시고 통증의 심리, 또 우리 몸의 아픔이라고 생각하는 그 아픔이 마음의 아픔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리고 몸과 마음의 아픔이라는 게 정체가 뭔가, 이 이야기를 오늘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는 좀 긴장도 안 하시고 상당히 네. 여유가 느껴지시는데, 방송 재미 붙이셨군요. 아니, 분위기가 조금 친숙해지긴 했습니다. 분위기가 친숙해졌다. 네. 여러분 아시겠죠? 이분이 로맨이시다 보니까 네. 낯선 환경에서 긴장한다. 이거를 아주 잘 보여주시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본인이 방송 끝나고 나면 집에 가면 허리가 쑤시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뭐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뭐 이불킥도 하고. 이불킥도 하고 세상에 내가 왜 그 소리를 했는가. 이게 황 박사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네. 더 멋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셨단 네. 말씀이죠. 정신이 없습니다. 그날 하루는. 그날 하루는 정신이 네. 없다. 참 그러네요. 제가 이 선생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기는커녕 이 선생님의 마음을 힘들게 했다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아니, 제 스스로 제 모습이 조금 부족하다고 항상 느끼니까. 스스로 네. 부족하다. 이게 이제 로맨티스트 성향의 사람들이 가지는 이 자체, 자학을 또 원단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네요. 몇 년 전에 제가 치료를 받았을 때 갔던 문제가 뭐냐 하면, 이 통증이 실제로 우리는 대개의 경우에 통증하면 신체의 아픔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통증은 그냥 아픔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게 몸에서 시작됐냐 마음에서 시작됐냐 이 구별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왜 아픈데 뭐. 그럴 때 진짜 통증을 겪는 사람한테 중요한 거는 통증이 몸에서 일어난 거냐 마음에서 일어나냐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겪고 있는 이 통증의 정체가 뭐고, 그 통증을 내가 어떻게 잘 관리하고 또 심지어는 제거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없애줘야 되는 자극이라고 그렇죠. 믿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네. 한 그 통증은 없앨 수가 없어요. 음. 왜 그러냐? 부처님 사람이 산다는 건 뭡니까? 그럴 때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생로병사니라 라고 부처님이 이야기를 한 거, 인간의 삶을 생로병사라고 이야기한 거, 그 생로병사는 뭘 뜻하는 거예요? 고라는 게 바로 통증, 아픔이라는 거거든. 생로병사, 인간의 삶 자체는 아픔이야. 태어나는 그 아픔은 내가 겪지는 않고 난 잘 몰라. 내가 힘들게 겪고도 너무 어렸으니까. 우리가 늙어가는 거, 이것도 아픔이에요. 그래서 노화 방지 뭐 이러면서 그거를 병이라고 생각해서 치료를 한다고 하는데, 그 아픔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병은 말 그대로 뭔가 마음이 아픈 게 병이에요. 병이 뭡니까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병이요? 네. 이제 의학적으로는 질병을 많이 병이라고 이제 배웠고요. 네, 질병은 뭐예요, 그러면? 디지즈. 예, 네. 질병은 영어로 디지즈예요. 네. 의사분들한테, 보통 심리학자들한테 심리가 뭡니까 하면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심리학을 가르칠 때 심리학 개론 첫신에 심리학은 과학이다, 이런 게 심리학을 정의하는 게 핵심이라면 여러분 믿겠어요? 심리학은 마음과 행동을 과학으로 탐구하는 과학이다, 이게 심리학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의사분한테 병이 뭡니까? 병은요 질병이에요. disease. 심리학은 과학인데요, 사이칼러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똑같은 수준이 있는 학문이라는 거 아시겠죠? 네, 이랬을 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병이라는 것은 신체적인, 정신적인 아픈 상태를 병이라고 한다. 구구사진에 있는 정의예요. 근데 놀랍게도 의사분들은 그 구구사진에 있는 정의조차 그냥 disease, 질병,
이런 말로서 병을 정의할 때마다 저분들이 진짜 그냥 병은 사탄이야, 악마야, 물러가라, 난 너를 처치해버리고 말겠어, 이 정도 수준 이상으로 병을 보지를 못하는구나. 그렇죠. 이게 지금 병명을 붙이고 치료를 하는 분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병에 대한 인식 수준이라고 한다면, 제가 의사분들의 마음을 그대로 제대로 읽은 거 맞죠? 그래서 이제 환자 볼 때 뭔가 질병을 놓치지 않을까 이제 약간 불안함으로 진료를 보는 게 질병을 놓치지 않을까. 네. 저건요 질병이에요. 디시즈. 이게 얼마나 의사분들 스스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인가.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일어나는 이 질병과 이 혼란이, 의사분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때려잡기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다라는, 질병은 때려잡아야 되고 질병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이 사고를 네.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이 선생님이 진짜 훌륭하신 분이라는 걸 보여줘. 왜냐면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 되게 나빠하지만 본인들도 인정하는 가장 대표적이거든. 물론 치료술은 핌스라는 방법으로 치료를 네. 하긴 하지만 핌스라는 치료술을 적용하기 전에 네. 적어도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아픔의 정체가 뭐냐, 또 환자가 아픈 게 대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사실 핌스라는 치료 자체는 근육과 신경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극을 줘서 근육을 풀어준다든지, 그쵸. 아니면 근육과 관절 사이에 있는 뭐 노폐물이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그거를 이 네. 바늘로서 그 노폐물을 긁어주거나, 네. 마치 우리가 기계에 윤활유 같은 게 있는데 윤활유가 굳어져 가지고 딱딱해졌으면 그 윤활유를 이 걷어내고 다시 기름칠했지만 기계가 잘 돌아간다, 이런 식의 비유를 가지고 하는 치료가 핌스 치료잖아요. 관절을 좀 유동 범위를 넓혀주고 유착을 풀어주고 그렇죠, 예, 그런 건 있죠. 네, 예. 이게 이제 사실은 몸에 대한 일어나는 통증, 그 고통, 아픔의 정체를 정확하게, 우리가 아무리 MRI를 찍고 엑스레이를 찍는다 하더라도 그게 살아서 움직이는 것 자체를 볼 수 있지도 않고, 그쵸. 그 다음에 근육 자체가 움직이거나 신경이 움직이거나 근육과 신경, 관절, 이거는 기계적으로는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는 해부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한테 나타나는 거를 안다라는 거는 네. 전혀 다른 스토리거든요. 네, 그쵸.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가지고 이제 기계가 돌아가는 거를 비유를 해서 대충 요렇게 치료할 게 있지 않을까라고 추론하는 거 맞죠? 추론하죠. 예, 네, 이거 그렇죠. 추측이에요. 다 추측이에요. 음. 그런데 효과가 있으면 성공한 거고, 그쵸. 효과가 없으면 다른 방법이 더 좋을 텐데,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사실은 우리 몸의 아픔을 치료하는 대표적인데, 그런 환자분들 정원의원에 되게 많이 오시잖아요. 많이 오시죠. 예. 우리 병원에서는 효과가 있다 라는 지금 그 이야기를 그렇죠. 하고 싶으신 거죠, 그죠? 아, 예, 그런 병원이긴 하죠. 분명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뭐 1년 좀 전에 살짝 허리를 굽히고 가벼운 일을 하던 중에 등에서 등 근육이 찌긋한 이후에 이제 예, 그때부터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좀 아, 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 그분은 조금 되게 당혹스러웠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당혹스러웠다. 그렇게 예, 많이 굽히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무거운 물건을 든 든 것도 것도 아니었고 아니었는데.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등으로 내려오는 그 통증이 이제 느릿한 오신 느낌이죠. 뒤로는 이거 지금 심각해요. 예, 특히 50대, 그쵸, 40대 그쵸. 후반에서 50대에 예. 아주 잘 생겨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등을 삐끗했다고 하는데 삐끗이 아니에요. 그냥 찌릿한 게 네, 생겨요. 쩌릿한 서늘한.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통증 때문에 진짜 신경 쓰여서 약간 미치겠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운전만 해도 허리를 펴지 못해 연해가지고, 그래서 네. 허리를 쫙 이렇게 펴고 있지를 못하고 구성하게 있고 허리를 그쵸, 못 그쵸. 펼 것 같은 아, 두려움, 그게 네,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예, 예. 제가 그거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그거 잘 쓰는. 그 동네병원에 갔어요 일단 이제. 그랬더니 예, 근데 자기가 도대체 왜 아픈 건지 의사들이 하는 말도 좀 다르고 정확하게 그렇죠. 얘기해주는 의사도 없고 일단은 치료를 해봐야지 안다.
그렇게 그렇죠. 얘기를 일단 하니까 먹어보세요. 하듯이. 예, 예. 그 신뢰가 안 가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네. 예. 이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치료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원인을 정확히 모르는데 지금 계속 아프기만 하고. 그래서 뭐 네. 유명하다는 땡땡 병원에 가가 친찰 네. 받고 파셋 증후군 소견을 듣다는데 와, 이 멀리서 온 희한한 이름의 병이 있구나. 나는 역시 특별하니까 이런 특별한 병명이 맞지. 그런데 선생님 네. 계속 아픈데 어떻게 도수치료 계속 받으세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시술이나 이런 거 하려면은 또 진단명이 반드시 우리나라는 이제 있어야지 심평원에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심평원에서 돈 예. 주는 데는 진단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매칭이 꼭 항상 잘 돼야지 이게 인정이 그러니까 되거든요. 그냥 오는 환자들은 다 그냥 파셋 증후군이라 해가지고 아, 이름을 이제- 붙이는 게 훨씬 그쵸, 이제 서로 심평원에서- 편하자고 만들어진 어떤 아. 그런 거 아닐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파셋 증후군이라고 한다는 거 의사들이 무슨 병이라고 이름 붙이는 거는 그게 진짜 그게 병이고 원인이 뭔지를 알아서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그쵸, 그쵸. 이 건강보험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 국가로 그래서 이름이 있는 병이라고 하면 돈을 주고 그쵸. 이름 없이 알 수 없는 병을 음. 앓고 내원했습니다 하면 이거는 심평원에서 심사할 때 다 깎는다라는 상황이 그쵸, 벌어진 거죠. 그쵸.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 자체가 네. 의사들이 그냥 무차별적인 이름을 남발하게 만드는 제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선생님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도 있다. 그런 이렇게. 면이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예. 하긴 하는 건데. 네네,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름만 그렇게 받긴 했는데 네. 치료를 받았는데 약간 나아진 것 같은데 계속 지속이 됐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게 안 되고 본인은 항상 부부정한 상황에서 네. 일어나면 찌릿할까봐 또 두렵거든요. 그쵸, 그쵸. 제가 그걸 참 많이 겪어요. 의자에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찌릿한 느낌이 있을 때, 이럴 때, 이러면서 그럴 때는 의자에 앉기 힘들어가지고 요즘에는 가능하면 이렇게 서가지고 일을 하는 이런 네. 상황이 벌어지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왜 그런가? 이게 진짜 내한테 찌릿하는 게 매일 오는가? 아니거든요. 어떤 때는 그냥 제가 긴장을 딱 하고 처음에 일어나기 전에 또 찌릿한 게 올지는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딱 마음에 준비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일어날 때 그냥 팍 안 일어나고 손을 양쪽에 잡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엉덩이에 힘을 줘요. 힘을 딱 주면 보통 엉덩이 힘 주면 까딱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잘 줘야 돼요. 그래서 엉덩이 단전 호흡 하듯이 엉덩이 힘을 딱 주고 쫙 일어나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또 지내요. 이게 이제 여러 번 반복되니까 계속 내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가 지금 네 신체에 기계적인 문제가 있는 거니 아니면 너가 갑작스럽게 일어날 때 네 몸에서 일어나는 자극에 대해서 네가 지금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있는 거니. 맞아요. 예. 그랬을 때 이제 그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내가 아파오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내가 현재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내가 좀 정확히 아는 걸로 이걸 계속 움직일 때마다 그거에 대해서 스텝 1, 스텝 2, 스텝 3 이렇게 하니까 놀랍게도 일주일쯤 지나니까 아프지 않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아팠던 부위가 옆으로 조금 옮겨가니까 그럼 이건 또 뭐지? 그랬을 때 저 스스로는 이거는 근육이 긴장을 해서 뭉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진짜 그럼 왜 내 근육이 멀쩡히 잘 있다가 뭉치게 됐을까? 이제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해보면서 저 스스로 저 몸에게 일어나는 몸의 다양한 신호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한 2주 지내니까 이제 물론 중간에 파스도 바르고 뭐 마사지도 받고 이렇긴 했는데 그거는 잠깐 뭐 열감을 준다든지 자극을 주는 수준이지 불쾌한 기분이 없어지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내만의 이 통증에 대한 예측 또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종의 플러스를 그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오늘은 별로 그런 게 없거든요. 몸의 속도랑 마음의 속도가 더 앞서면 좀 그런 일이 날 수 있으니까
이제 처음에 초반에는 이제 항상 그거를 의식하고 움직이도록 좀 지도를 드리기는 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몸의 속도와 마음의 속도라니까 지금 뭔 소리예요? 몸과 마음이 따로 논다라는 이렇게 건가요? 그쵸, 뭘 쫓기듯이 움직이거나, 음흠. 예, 뭔가 의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쁘게 움직이실 때 그런 일들이 더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네, 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 1년 전에 살짝 허리를 굽히고 가벼운 일을 하던 중에서 돈 네. 근육을 내려오는 짜릿함을 느꼈다라고 네, 할 때 그쵸. 그때 예. 어떤 일을 하고 계셨나요? 그때 본인이 어떤 생활 상태였고 네. 본인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나요? 이런 그분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어떤 일을 하고 계셨냐고 여쭤는 봤는데 네.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시고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었어요. 그냥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힘든 일은 아닌데 본인이 그때 네. 자기 생활이나 자기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네.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는지 그런 거는 안 물어봤다는 이야기네요. 그쵸, 그쵸. 네.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분이 와가지고 겉으로 보기에 덩어리가 굽어 있는 체형으로 아 이거 일자 아니고 뭐 거북덩이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네. 무슨 덩이라고 의사분들이 잘 쓰는 용어들이 있던데. 후만, 예, 이제. 후만. 예. 청만도 아니고 후만. 이제 요추는 전만이고 이제 전만. 예, 그렇죠. 흉요추 부분이 좀 많이 그렇죠. 후만이 돼 전만, 있다. 후만 예. 뭐 이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됐냐, 요렇게 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마치 그것도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뭔가 전문적인 것처럼 네. 내가 네 문제가 뭔지를 알았어라는 걸 알려주는 그 상태가 된 거죠, 그죠? 척진상 흉추 12분보다 요추 1분이 더 뒤로 빠져 있고 흉추 극돌기가 안 만져지고 만져져야 되는데 푹푹 들어간 네, 양상 그 부위가. 엑스레이 상으로 별다른 이상이 없다. 그러면 네.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래서 극돌기가 좀 그 부분이 좀 작은 건가 좀 생각도 들고 그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예. 결론적으로 이유를 모르겠는데 네. 아프다고 그러시네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네, 눌렀을 때 압통은 좀 저명하셨고요. 예, 네. 그 부위가. 자, 그러면 이제 네. 이분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뭐라고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분한테 이제 배열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랑 압통이랑 일단 증상은 일치하니까 치료는 도움이 되긴 할 거다 말씀을 드리고 그랬더니 이제 환자분이 이것저것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뭐를 네. 물어요, 주로? 그래서 내가 왜 아픈 거냐. 아, 왜 아픈 예, 그리고 이 치료가 무슨 치료냐, 어떤 약을 쓰냐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시면서 조금 많이 불안해 하시는 눈치여서 그렇죠. 처음에는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이제 걷기 운동을 좀 해보시라. 그렇군요. 네. 그 말은 지금 이분이 왜 아픈가에 대해서 전혀 설명을 못 했다라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사실 제가 환자를 딱 처음 보자마자 당신이 왜 아프다고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아, 이 예. 참 우리 이현주 선생은 참 너무 겸손하세요. 근데 모른다는 말은 안 했고요. 그냥 아, 그렇죠. 이제 모른다는 말은 안 했고. 네. 네. 그 대신 치료를 안 해줬잖아요. 일단은 이제 저희 병원의 원칙이 네, 원칙이. 치료에 대해서 이제 신뢰를 갖지 않으면 일단 시작하진 않아요, 절대 환자분이. 아,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환자가 신뢰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치료를 하면 그쵸, 그 그쵸. 환자가 나중에 본인 상태가 나빠지면 그쵸. 꼭 수를 걸어요. 치료를 잘못해서 내가 네. 허리가 돌아갔다든지 네. 목이 마비됐다든지 원래부터 마비돼 있고 허리가 돌아갔는데 네. 이 치료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또 이분들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고 네. 또 변호사 쉴 데 없이 쓰느라고 돈 날려가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 맞죠? 그렇죠. 사실 그 믿음이 좀 또 예후에 많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미션 내가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음. 대부분 걸으면 좋아진다. 이제 그렇게 해서 걸어 보시고 안 나으시면 그때 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환자분이 좀 이따 다시 오셨어요. 좀 이따 다시 오셨어요. 예. 네. 그래서 치료를 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대부분 병원에서는 치료부터 해봅시다 네. 라고 하는데 아니 지금 당신 아직 이 치료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가세요. 네. 그러니까 가면서 이 병원은 양심병원이구나. 그래서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그건 내한테 맞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셨다는 거죠.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예. 보니까. 예. 이거 대부분 환자들은 끊임없이 의사와 딱 마주칠 때는 자기 병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픔에 네. 대해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귀신같이 탁
파악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면 네. 믿어요. 네. 그런데 뜨뜨듬하게 이건 이래서 했는데 뭐 엑스레이 상으로 별 이상이 없는데요. 그렇지만은 아프시니까 뭐 이런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죠. 아, 이 치료는 뭔가요? 이 치료는 이렇게 이런데요. 핌스라고요. 뭐 이런데 좀 많이 아프실 거예요. 아니 아픈데 이런 치료를 받아요?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보통 정원의원에 오는 환자들이 이런 갈등 속에서 처음 치료가 시작된다는 건 아시고 계셨죠? 대부분은 그렇게 많이 표현은 직접 잘 안 하시고 표현을 안 하죠. 아니 지금 환자가 표현하는 거를 다 의사가 들으면 그거는 네. 환자가 지가 아파 죽겠는데 지가 왜 아픈가를 지가 다 설명하면 네. 지가 이미 지 몸 저처럼 네. 지가 알아서 처리를 하지 왜 병원을 가요. 근데 의사가 딱 보고 그 환자 한두 마디 이야기하는 거 딱 보고 병을 이게 왜 일어난지 파악을 해줘야죠. 몸을 보고 읽어주고 마음을 듣고 읽어줘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다. 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네. 이 연주 선생을 마치 황심소 패널 하듯이 제가 연주 선생을 몰아붙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훌륭하시네요. 근데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노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지 환자들한테 진짜 더 선생님이 그동안 이 닦은 술기가 잘 적용이 되고 또 환자한테도 이 치료에 대한 믿음으로 예후가 더 좋아질 수 있을까? 그렇죠. 그걸 혹시 선생님이 이 환자하고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지금 선생님이 이 환자의 사례로 가져온 요 내용 속에서 그 환자의 마음을 엄청나게 다양하게 읽을 수 있다는 거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네, 요즘 조금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아, 요즘 생각하고 있어요. 항심소에 네. 이제 이렇게 나와 보니까 네. 아, 이런 게 되게 중요하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드셨다는 그쵸. 거죠. 예. 뭔가 매일 불안하고 나도 알 수 없는 내 마음. MRI 찍듯이 내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 마음을 알려줄 마음의 MRI 검사, WPI 검사를 해보세요. 매사에 불안하고 쉽게 상처받고 걱정 많은 나를 위해 마음을 알려주고 치유해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20년 넘게 살다가 황심소를 보니 실질적인 해법을 많이 주고 상담하는 것도 배우고 싶어서 워크숍에 참여했어요. 나 자신을 알고 변화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주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12월 12일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 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